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가부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식품 가공 기능사 실기 시험 대비 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자, 두 번째 유의사항,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결격 사유까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실기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. 이 유의사항은 뭐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험을 보러 가시면 그 지급이 되는 겁니다. 시험 그 제출 서류 중에 뭐 여러 가지 쭉 뭐 이렇게 있어. 시험 문제도 있고 유의사항도 있고 결국 사유도 있고 다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들이에요. 그걸 그대로 적어 놓은 거니까. 근데 혹시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막 처음 보는 말이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이 유의사항을 미리 한번 들어놓으면 마음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자, 수험자 인적 사항 및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연필류, 유색 필기류, 지워지는 펜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.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리고 가로 속에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, 수정액 제외를 사용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써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수정액으로 만약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수정액을 썼다. 그냥 빵점 처리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,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란에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 빵점 처리됩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답은 알아도 이 공식이나 뭐 이런 거 외우고 있지 않으면 절대 빵점 처리된다, 그 얘기입니다. 나중에 실제로 그 우유 산도 검사나 이런 거 할 때, 그거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값, 즉 답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야 하나, 혹시나 개별 문제에서 소수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단, 문제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정수로 표기하는 문제도 있으며 반올림한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첫 유효 숫자까지 계산하되 기재하되 반올림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. 되어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. 소수점 두 자리까지 쓰시면 됩니다. 쭉 계산해 봤더니 0.235라고 나왔어. 그러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소수점 세 자리 쓰는 이 5를 4, 4, 5, 2 해야 되는 거죠.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넣는다, 이 뜻이죠. 4, 4, 5, 2. 그 5를 반올림해서 0.24 이렇게 써야 됩니다. 0.24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나오는 낙인데 여기 단위 꼭 쓰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제가 나중에 그 개별 그 시험 그 문항 그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또 설명을 드릴 건데, 무슨 말이냐면 아까 좀 전에 0.24라고 계산이 나왔어. 근데 답안지에다가 0.24 이렇게만 쓰면 빵점 처리된다, 그 얘기입니다. 뒤에 퍼센트 반드시 써야 됩니다. 이 퍼센트 안 쓰면 그냥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 문제 요구 사항에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는 생략되어도 무방합니다. 이렇게 써 있잖아.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써라, 이 뜻입니다. 써라, 꼭 써라. 예? 그 뜻이에요. 다음, 전체 과정, 실험 및 제조 과정, 정리 정돈 등을 얘기하는 건데, 이 전체 과정이 채점 대상이다, 이 말입니다. 입실 후 시험위원회 지시에 따라야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. 수험자 간 불필요한 대화나 행동을 삼가하고 쓸데없이 얘기하지 말라, 그 얘기예요. 특히 시험 보러 가면은 한꺼번에 왕창 가죠, 그죠? 같은 곳에. 그러면 막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시험 문제가 어떻고 뭐 좀 빌려줘라, 뭐 절대 안 됩니다, 이거. 아주 쌩까고 모른 척 하셔야 돼요. 아는 사람이어도 꼭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. 그 질문이 있을 경우에 손을 들어 시험위원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작업대 및 기구의 정리 상태도 채점 대상이다, 이입니다. 그죠? 다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뭐 그냥 아무데나 막 내 던져놓고 가면 안 돼요.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, 그러면. 아래의 감정 기준에 의하여 세척 및 정리 정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써 있어. 자, 뭐라고 돼 있냐, 다 볼까요? 자, 가스레인지에 흘러넘친 자국 등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, 이거.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수세미를 저 스펀지로 가져가면 안 돼요, 그죠? 스카치 브라이트 있죠? 초록색 빡빡 닦이는 거. 그거 가져가셔야 돼요. 그거 닦는 게 중요한 거지, 그거 기스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. 다음, 작업 완료 후 작업대에 재료 등이 떨어져 오염되어 있는 경우,
특히 뭐 가루라든지 액체, 물,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반드시 닦으셔야 됩니다. 다음은 세척 완료한 검정장. 시설이 위생적이지 않을 경우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거 뭐 시험 보다가 이게 내가 더럽게 한 게 아닌데, 그죠? 내가 더럽게 한 게 아닌데, 그냥 더러워 있는 거야. 내가 시험 보러 갔더니. 그것도 다 닦아라 그 얘기야. 그것도. 예,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?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닦아라 그 얘기입니다. 지참한 수세 및 행주, 면 또는 키친타올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에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써 있어. 요 세 가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. 요게 다 감점 요인이다. 그게 감점 요인. 시험에서 가점 요인, 점수를 더 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. 그냥 깎는다는 말밖에 없습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지키셔야 돼요. 자,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구 및 시설의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되며 신체에 시약이 닿았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신고를 해야 돼요. 뭐 약이 닿았다든지. 근데 이제 이게 부주의로 이제 감점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. 근데 본인이 봐서 뭐 조금 이렇게 뭐 손에 묻는 거 정도는 뭐 위험한 시약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혹시 눈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 감점을 감수하고더라도 반드시 감독원한테 얘기해야 됩니다. 해서 사후 처치를 받으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그 결격 사유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요것도 다 시험에 제공되는 내용들이에요. 한번 볼까요? 실기 시험을 보러 가면 내가 가져간 거 빼고 지급이 되는 목록들이 있어. 그 목록이 뭐라고 하는 우유가 두 가지 다 주는 거 아니에요. 자, 신선한 우유는 200ml를 줍니다. 그 다음에 상한 우유도 200ml를 줘요. 근데 이 둘 중에 덜 다 주는 게 아니고 시험 당일 감독위원이 무작위로 선정해야 두 개 중 한 개를 지급한다 그 뜻입니다. 200ml 많은 양을 주는 거예요. 꽤 이거 준다는 거. 그 다음에 증류수는 이제 20ml밖에 안 줘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산도 측정할 때 보통 이제 그 우유 10ml를 채취해 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증류수 10ml를 채취해서 두 개를 섞어 가지고 거기에 그 페노프탈렌 용액을 이제 3방울에서 5방울을 넣는 거죠. 그죠?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약 만들어 놓고 이제 NaCl 용액을 다시 불에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우유는 충분하게 줬는데 정류수는 20ml밖에 안 준다는 거야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하다가 망하면 두 번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류수 20ml를 산도 검증할 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선도 검사할 때 2ml를 써야 되거든요. 그래 결국은 남는 게 8ml밖에 안 남어. 이 8ml 가지고 신선도 산도 검증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. 예?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.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험 보러 가서 우유하고 증류수를 섞어 가지고 이제 비커에다가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섞어 갖고 넣는 것까지는 잊어먹지 않고 해. 왜? 그게 기본이니까. 근데 시험 보러 가 가지고요. 거기에 이 페노프탈렌 시액을 5방울, 3방울, 5방울 떨어뜨리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. 그죠? 이걸 잊어버리면 이 NaCl 용액을 아무리 퍼부어도 색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. 그죠? 이상하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딱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. 그럼 이미 늦는 겁니다. 시험 포기하시고 바로 집에 오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. 반드시. 그 다음에 네 번째 페노프탈렌 시약 용액, 요게 5ml를 준다고 하는 거죠. 5ml.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. 보통 한 방울이 0.1ml 계산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3방울에서 5방울을 쓰는 거니까 실제로 이거는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0.1 노르말 NaCl, 수산화나트륨이죠.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20ml를 주는 거야. 20ml. 이게 이제 시험장에 따라서 20ml를 줄 수도 있고 뭐 30ml나 뭐 50ml를 줄 수도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 비치되어 있는 뷰렛의 용량에 따라서 이게 약간 달라지거든요. 근데 통상적으로 20ml밖에 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옆에 이제 팩터 1.00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이게 이제 순도를 얘기하는 거야. 그 NaCl 0.1 노르말의 NaCl 용액의 그 순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. 외울 필요는 없어요. 그렇다는 거. 그 다음에 70% 에탄올, 이제 신선도 검사할 때 사용하는 거죠. 70% 에탄올 용액을 10ml를 줍니다. 10ml. 근데 이걸 통상 이제 우유 2ml를 취하고 거기에 70% 에탄올 용액 2ml를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그 이제 결정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는 거죠. 그지? 그러니까 실제로 우유하고 이 70% 에탄올 용액 양은 충분한 겁니다. 그러니까 한번 이게 뭐가 잘못해갖고 망하면 다시 할 수 있어. 어느 정도로. 뭐 한 4번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. 그죠? 주는 그 양으로 본다면. 근데 뭐 그럴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예지. 증류수를 20밖에 안 준다는 거.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.
자, 그다음에 이제 두부 만들 때 세 가지를 주는데 콩 대두. 이게 이제 불린 콩 500g을 주는 거예요. 불린 콩 500g. 그다음에 이제 소포제로서 이제 그 식용유를 주는데 이거 100ml 주는 겁니다. 꽤 많이 줘요. 이게 뭐 다 쓰는 거 아니에요. 한두 숟갈만 이렇게 뿌리면 되니까 조금만 쓰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글루코노 델타락톤이라고 해서 이제 응고제, 간수 대용으로 쓰는 거죠. 이 응고제를 주는데 이거 20g을 주는 거예요. 근데 10몇 g 정도를 사용하게 되지. 근데 집에서 이제 두부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이 글루코노 델타락톤이라고 하는 이 응고제는요. 연두부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. 실제로 우리가 좀 이렇게 탄력이 있고 좀 단단한 우유를 만들 때 쓰는 게 아닌 거예요. 근데 왜 이걸 시험 문제에 이걸 주느냐면 그 용량, 그 채취해야 될 용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이거를 글루코노 델타락톤을 넣으면 두부가 되지 않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, 그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콩물을 끓여 가지고 그러니까 비지를 끓여서 채취하고 난 다음에 그 콩물 두유를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글루코노 델타락톤을 무게를 재서 그 델타락톤 무게의 10배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그 두유가 85도에서 90도 사이가 되면 이제 그 불을 끄고 콩물을 숟가락으로 너댓 번 계속 이렇게 흩뿌려 주다가 나중에 조금 남으면 이제 뿌려 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이제 굳기 시작하거든요. 거기에 휘휘 젓는 게 아니고 주걱으로 십자로 두 번만 딱 이렇게 흔들어 주면 됩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조금 더 굳고 이렇게 그 유청 분리되듯이 이제 순두부하고 이제 누런 그 물이 분리가 되는 거지. 그죠? 그때 사용을 하는데 이 글루코노 델타락톤이라고 하는 요 응고제의 특성이 그 일반 간수로 쓰는 그런 것보다 좀 약해. 예, 그래서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이게 잘 응고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되니까 그 신경 바짝 써서 무게 재는 것들, 이거 무게 재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실기시험 실격 처리 기준입니다. 이것도 다 제공이 되는 것들이에요. 한번 볼까요? 자, 첫 번째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 시험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현한 경우 당연히 실격 처리되는 거죠. 이 포기 의사를 왜 표현할 거야?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, 좀 전에. 예? 시약 제대로 떨어뜨리지 않아가지고 뭐 망한 경우 더 이상 시험 볼 필요가 없어, 그죠? 바로 저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유생모 중 한 개라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. 반드시 이거 착용하셔야 됩니다. 근데 아까 제가 뭘 말씀을 안 드렸냐면 유생복 중에 상의는 입고 하의를 입을 입장이 안 됐을 때 앞치마를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그 앞치마까지도 하기 싫다 그러면 실험복 있죠, 실험복 가운, 우리 의사들이 입는 가운, 긴 가운 그걸 입으면 돼요. 입으면 되는데 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냐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시험복 가운을 입으면 그 가운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와. 그래서 입어도 상관없거든요. 근데 키가 큰 남성 같은 경우는 실험복이 작아가지고요. 입으면 무릎 위로 올라와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유생복을 될 수 있으면 입고, 그 실험 가운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, 이제 어쨌든 그 규정상 가운을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근데 가운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 못할 경우에 입는 거고, 혹시 그 가운이 너무 짧아서 위험하다 싶으면 앞치마까지도 꼭 가운 위에 하시는 게 안전하다. 감점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다. 이렇게 아셔야 돼요. 밑에 보면 이제 화학약품을 취급함으로 안전을 위하여 적합한 유생복을 착용 꼭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유생복 상의 플러스 하의 입어야 되는데 하의 대신 앞치마가 허용된다. 또는 무릎 길이에 실험복 가운 중 선택할 수 있다. 이렇게 적혀 있죠. 그죠? 무릎 길이의 실험복. 이게 중요하다. 그 말이야. 한 180 정도 되는 사람 가운 입으면 무릎 위로 올라옵니다.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전 과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, 이거 안 온 사람 얘기 안 온 사람 실격 처리된다. 다음 두 가지 시험 중 한 가지라도 시험 시간 내 완성하지 못한 경우 실격 처리된다. 그 얘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자, 우유 품질 검사 및 산도 검사에 30분을 줍니다. 30분 안에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 두부 제조가 3시간이야. 3시간. 3시간이니까 뭐 두 번은 못 해. 어쨌든 시간은 충분하지만 두 번은 못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급된 재료 위에 재료를 사용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부 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
글루코노델타락톤의 특성상 잘 응고가 안 되니까 이게 야매를 쓰는 수가 있어. 몰래 간수를 가져가.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는 사람이 있답니다.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, 이게. 나도 나중에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런 사람이 있대. 이거 절대 안 됩니다.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냥 내셔야 돼요. 그럼 모험 절대 감행하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에 판단한 경우,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긴장해갖고 덜덜 떨다가 시험 시약 병을 뭐 쏟는다든지, 그죠? 아니면 그 뷰렛 그 세팅되어 있는 뷰렛 거치대를 잡아뜨려갖고 부신다든지, 그러면 그냥 퇴실 조치돼 버리는 거야, 이거. 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모든 걸 또 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특히 뭐 유리 깔때기도 유리로 되어 있고 그 뷰렛 자체도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0.1도르면 NaCl 용액을 그 뷰렛 속에 부을 때, 그죠? 부을 때 너무 개념이 없어가 확 들이부으면 그냥 위로 확 넘쳐버립니다, 이게. 나중에 나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. 시약을 넘쳐갖고 바닥에 쏟는다는 거는 퇴실 조치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답안지에 수험생 본인의 수행한 실험 결과값이 아닌 임의의 데이터 혹은 추정 데이터를 제출하는 경우 빵점 처리한다.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. 지금부터. 그 뷰렛에다가 이제 실험 이제 산도 측정할 때 NaCl을 똑똑똑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핑크색이 될 때까지 아주 연한 핑크색에 거의 흰색에 가까운 핑크색이 될 때까지 얘를 떨어뜨려 가지고 총 들어간 그러니까 NaCl 용액 전체 양을 계산해 가지고 그 이제 답안지에다가 쭉 적어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. 적을 때 시험 감독관이 실제 뷰렛에 나타낸 눈금과 답안지에 적힌 그 숫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. 예?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험 실습을 계속 해보시다 보면 느껴져. 이게 마지막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이게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나는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확 열어가지고 그냥 대여섯 방울로 훅 들어가는 거야. 그죠? 그러면 이제 색깔이 너무 진하게 돼버리는 거지. 이제 그게 싫으니까 한 방울 떨어뜨렸다 치고 떨어뜨렸다 치고 눈금을 한 눈금 밑에를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야.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. 그러면 그죠?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.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추정 데이터를 썼다 이렇게 되는 거야. 예? 추정 데이터. 이건 감점이 아니라 실격 처리.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. 반드시 한 방울 더 떨어뜨리고 싶으면 그냥 10분 동안 요걸 조정을 해서라도 꼭 한 방울만 떨어뜨려야지 절대로 이게 뭐 쓸데없는 짓 하시면 안 됩니다.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.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. 뭐 쓸데없는 말이긴 합니다만, 제가 이거 필기시험 그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한 달 정도 후에쯤 되니까 유튜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날라오더라고. 나는 이제 그런 게 오는지 처음 알았어요. 그 리포트가 뭐가 적혀 있었냐고 그러냐면, 실제적으로 이제 중복한 게 아니고, 실제 인원수로 한 달 동안 한 1,500명 정도가 이제 제 그 유튜브 영상을 봤다. 이렇게 나오더라고. 봤는데, 실제 구독자가 30명밖에 안 돼.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.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온 거야. 왜 이럴까? 뭐, 당연히 뭐, 구독, 좋아요, 뭐 알림 설정,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. 그죠? 그래서 그런지, 이게 구독자가 늘질 않아. 뭐, 섭섭하진 않는데, 뭐, 하여튼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, 구독, 뭐, 좋아요, 뭐, 이런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구독이나 한번 해주세요. 자,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, 이제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, 시험에 대해서, 말씀을 드릴 건데,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이 실험은 실제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떨어뜨리고 색깔은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까 아니면 그냥 사진만 가지고 이렇게 말로 설명드릴 게 옳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으로 면면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,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이제 가공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검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거의 90% 이상은 마이스터 고등학교
그러니까 실제로 그 필기시험 면제가 되는 학교에 다시 다니는 학생들이 응시를 합니다. 그래서 실제 그 이 시험 합격률이 실기시험 합격률이 90%가 넘어요. 그러니까 90%가 넘으니까 대충 해도 다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. 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에 90%가 넘는 이유는 그 학생들이 다 합격하기, 거의 100% 합격하기 때문에 이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. 이게 보통 이제 그 실습이라든지 이런 연습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강의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뭐 교육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보시는 분들은 다 실습까지 다 하고 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동영상까지 제작하는 건 좀 뭐 너무 좀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부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가지고 그 뭐 강사님들이나 주변에서 먼저 시험 봤던 분들이 뭐 어떤 걸 조심해라, 뭘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그것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오늘처럼 그 설명드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.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그죠? 충분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, 다음 강의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가보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